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새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어서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친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제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습이었고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셨고 그때쯤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먹고 지내며 살았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몇 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나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도 크게 슬퍼하시진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 아버지도 많이 지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천성이 무뚝뚝한 사람이라 저와 둘이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런 아빠를 닮아서 어른이 된 저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가족이긴 가족인데 뭔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 뿐이지 끈끈한 정 같은 건 느낄 수 없었어요.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집은 항상 조용했고 식사는 하셨는지 간단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조차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 나가실 때 항상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두고 나가셨어요. 음식을 해준 적은 없었고 그냥 그 돈으로 제가 알아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나가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역시나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대화도 잘하지 않고 살던 아버지가 제가 이사를 하던 날 조용히 찾아오셔서 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항상 무뚝뚝하기만 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독립하고 나가 산다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셨나 봅니다. 그 뒤로도 알바를 계속해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알바를 계속해서 생활을 했어요. 혼자 조용히 군대 다녀오고 졸업도 무사히 하고 얼마 전엔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저도 철이 든 건지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종 찾아뵙고 가끔씩 식사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나이 드시고 무슨 바람이 드신 건지 한 번씩 웃으시면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한눈에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철들고 나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웃게 하는 여자는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요즘 만나는 분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조만간 저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조만간 살림 합쳐서 같이 살겠다고 하셨어요. 어쩐지 여자 때문에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는 분은 저랑 7살 차이 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이 아버지 또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7살 많으면 30대 중반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걱정이 되면서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에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산악회 모임에서 2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점점 서로 마음이 깊어져서 같이 살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아빠와는 달리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아들인 저로서는 이해하고 축하해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꽃뱀이나 이상한 사람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 집이 재산이 많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의아했어요. 아버지는 언제 한번 자리 만들 테니 셋이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좋다고 했고 한 달 후 아버지가 식사 약속을 잡고 저를 부르셨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아버지와 그 여자분이 저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봐도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여자분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관찰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밝은 성격의 미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앞에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내일 당장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몇 년째 나가서 살던 제가 아버지 일에 참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새엄마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새엄마가 들어온 뒤로 성격이 밝아지셨고 새엄마도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엄청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먹자고 저를 부르셨고 종종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의심하고 있던 마음이 점점 풀리고 수십 년간 비워져 있던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모습이고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새엄마라고 해도 저랑 고작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예쁜 여자가 제게 잘 대해주고 친하게 구니까 저도 새어머니 이상으로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잘하는 애교 있고 예쁜 새어머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아버지 집에 잘 가지 않던 저였지만 새어머니와 친하게 지낸 뒤로부터 매일같이 집에 들러서 저녁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커지고 새엄마 옆에 아버지가 아닌 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커지는 제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마취가 된 상태로 집에 가다가 저도 모르게 발길을 아버지 댁으로 돌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가신 상태였고 집에는 새엄마가 있었어요. 저한테 술을 왜 그렇게 마셨냐는 새엄마에게 대답 대신 입을 맞췄어요. 새엄마는 당황해서 저를 밀쳐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오실 거라며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술도 취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새엄마에게 사랑 고백을 해버리고 다시 뜨겁게 이스를 했어요. 제가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그녀에게 키스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밀쳐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이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를 달래주었고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의미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새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로 저는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셋은 좋은 가정으로 남아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받아본 따스한 사랑과 손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저질러버리고 말았네요.